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주가가 14.4%라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 실적표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살펴보면 매출, EPS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모두 다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신규 가입자였습니다.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특히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예상치가 918만 명이었는데 실제로 1890만 명이라는 거의 예상치보다 두 배가 넘는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제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4분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이번 1890만 명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분기별 가입자라고 이 넷플릭스는 전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은 캐시플로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25년 1분기 같은 경우의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좀 미스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요금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언제 광고 요금제 인상할까 기다렸는데 이번에 인상을 했고, 기본적으로 광고 요금제는 기존 6.99달러에서 7.99로, 그리고 광고가 없는 표준 요금제는 15.49에서 17.99로, 그리고 프리미엄 요금제도 기존의 22.99에서 이제 2달러 인상한 24.99달러로 인상을 했고요. 또한 이와 함께 150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하고 25년 가이던스도 기존의 430에서 440억 달러에서 435에서 445억 달러로 상향을 함에 따라 이렇게 좀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 1900만 명의 어떤 이런 굉장히 많은 증가에 대해서 혹시 이런 제이크 폴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의 이런 풋볼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이 넷플릭스의 CEO는 단일 콘텐츠로가 이렇게 주요하게 신규 구독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결국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좀 다양한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구독자를 좀 모았다라고 전했고요. 그 외에 두 번째로 그럼 구독 유지와 매출 증가에 대해서 이런 유지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정 이런 이벤트, 이런 제이크 폴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풋볼과 같은 이런 이벤트로 유입이 된 사람들 역시도 유지율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유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좀 전반적으로 좀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또 매출이 증가하려면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마케팅, 가격 책정이나 광고 등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요금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광고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먼저 4분기에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의 55%가 이렇게 광고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 요금제의 신규 인원이었다라고 전했고, 또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한 3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광고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고, 24년은 전년 대비 광고 수익이 한 2배 증가했으며 25년도에도 2배가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지금 광고 비즈니스는 과거에는 이제 초기 단계였지만 이제는 성장 단계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특별한 장애물은 없고 앞으로 이런 광고의 재고들의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하면서 향후 성장성 역시 다시 한번 좀 광고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넷플릭스 주가 시간에서 14.4% 상승한 994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주주 환원을 줄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 S&P 500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좀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주주 환원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데이터의 미국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블리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ROE를 높이고 주가를 상승시켜 왔던 이러한 기조들이 이런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는와 맞지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세금, 규제, 관세, 그리고 풍부한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결국 많은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왼쪽 표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이 검은색 표가 바로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의 비중인데요. 특히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주주 환원에 기업 내부 자금의 한 70% 정도를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주주 환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에는 비중이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결국에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대신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그리고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 환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의 이 에너지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AI 기술 섹터들의 이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2024년도에 크게 증가를 했는데 향후 과연 이 기업들이 또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기조를 맞추면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스티브 블리츠는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이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스타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제 민간 주도 프로젝트인데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라클, 오픈 AI, 그다음 소프트뱅크가 초기 투자로 한 1,000억 달러를 약속을 했고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 투자 규모를 5천억 달러까지 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의 첫 단계로는 이제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여러 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전했고 이번 정책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거의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오라클 이번 프로젝트 발표 직후 이렇게 7%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또 시간 내에서 4.5%라는 추가적인 이런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모닝스타가 선정한 2025년 투자할 블루칩 탑3인데요. 이 모닝스타는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의 우량주 중에서 2025년에 투자할 이 저평가된 종목 3가지를 소개했는데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와 AI의 선두주자이자 이런 오피스 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특히나 애저가 이제 75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0% 성장한 점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했고 이에 따라 주당 한 490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428달러 정도이기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이 블루칩 기업은 바로 펩시인데요. 펩시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이제 운영상의 실수와 과소 투자로 인해 좀 성장이 좋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스낵 사업의 글로벌 순풍,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와 같은 매력적인 음료 하위 카테고리에서의 성장 이니셔티브, 그리고 다양한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통해 더 높은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적정 가치가 한 174달러로 평가를 했는데 현재 주가가 약 148.55달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았고요. 마지막 기업은 다나오입니다. 이제 다나오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경영진이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이러한 전환이 좀 성공적으로 된 결과 이런 생명과학이나 진단 도구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유기적 매출은 연평균 7% 정도 성장하여 적정 가격을 285달러라고 보았는데요. 현재 주가가 244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저평가라고 평가를 했으며 이 3가지 기업이 이제 모닝스타가 선정한 2025년 투자할 탑3 블루칩 기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